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되게 시끄럽죠? 일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었고, 어떻게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었으며, 왜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지, 왜 잃어버린 30년이 왔는지, 물론 굉장히 복잡한 게 있지만, 저는 오늘은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지금까지 떡상을 하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랑 중국 공산당이랑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일본에서 중국의 만주랑 여기 칭다오 같은 데를 침입을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랑 그리고 국민당이랑 싸우고 있었죠. 국민당의 장제스가 공산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세웠는데 이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서 여기 만주에 있었던 장학량이 장제스를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지금은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공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괴멸 직전이었던 모택동의 공산당은 일본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남아요. 그런 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공산당이 결국에는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1949년도쯤에 뭐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자, 공산화가 되니까 소련이랑 중국은 뭘 할까요? 한반도까지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때 1950년도에 일본 상황이 어땠었느냐?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진짜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막 했었는데 그거 패망을 하고 배상금도 그렇고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도 다 뺏겼죠. 그래서 거의 골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6.25라는 기적이 터진 겁니다. 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6.25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뭐 인원도 실어 나르고 군수물자도 실어 나르는데 바로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부 다 가져오는 것보다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이렇게 보급을 바로 대한민국으로 받는 게 훨씬 뭐 유용했던 거죠. 게다가 일본은 군수물자를 생산할 만한 설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6.25 때문에 일본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거의 망할 뻔하던 경제를 좀 살려놓습니다. 거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6.25 전쟁이 터진 게 거의 신이 주신 거의 기적 같은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한번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제 무역의 길이 트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가 일본을 써야 되니까 일본에서 뭐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 같은 거를 좀 막 눈 감아주고 막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조금 살아난 일본이 이후에 60년대, 70년대에 뭐가 있었죠? 미국이랑 베트남에서의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자, 이때도 보면은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엄청나게 거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배들이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은 그냥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일본을 들렸다가 뭐 그러면서 대만이랑 뭐 우리나라도 들려요. 이렇게 들리면서 여기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베트남 전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본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었던 배들이 그냥 돌아가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물품들을 싣고 가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일본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일본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떡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높은 거를 수출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그냥 제일 뭐 싼 것들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었죠. 근데 일본도 뭐 지금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기보다는 뭐 저렴하고 질 좋은 그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80년대까지 엄청나게 떡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5년도였나요? 플라자 합의가 터지죠. 뭐 터졌다고 하긴 그런데 아무튼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엔고를 통해서 그때부터 뭐 일본은 버블 현상이 일어나서 92년도까지 뭐 엄청난 버블이 일어났다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되고 그에 의한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떡상을 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대한민국이랑 그리고 이 동남아 국가들까지 엄청나게 떡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경제 상황이 더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불황이 엄청나게 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도도 사실 일본보다 높고 경제 성장을 일본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나라긴 해요. 그래서 지금 분쟁 자체가 일본이 아베 정권 때 뭐 2%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원자재를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뤄낸 성과였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딴지를 좀 걸어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뭐 그게 잘 안 되고 아무튼 일본은 이렇게 옛날부터 전쟁을 통해서 좀 떡상을 해오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까지의 효과가 플라자 협의를 통해서 없어지면서 그 이후에 잠깐 버블을 통해서 떡상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물가도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뭐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전쟁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도 계속 군대를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어떻게든 군수 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수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한 나라니까 그리고 꼭 전쟁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미국 입장에서 아까도 봤지만 일본이 가깝잖아요. 아시아를 봤을 때 아시아로 접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를 하거나 아시아를 견제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일본을 활용을 해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이 돈을 벌 만한 그런 전쟁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뭐 생겨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정한론이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세계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그 한 19세기의 뭐 그 기본 정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적인 뭔가 외부적으로 자기들이 떡상을 하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만한 그런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국 내에서 침체가 됐을 때 그 해결책을 그 안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은 뭐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일본이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떡상을 해왔으며 왜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다 파악이 되는 건 아니고 되게 복잡한데 그냥 한 측면에서 그냥 바라본 이야기였어요. 좀 허접한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